안녕하세요. 오늘 밤샘 인문학에서는 인간 내면의 가장 은밀한 영역, 바로 꿈을 통해 인간 정신을 들여다본 한 위대한 사상가를 모셨습니다. 심리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자 인간 무의식에 대한 탐구로 20세기를 뒤흔든 저자죠. 꿈의 해석의 저자 프로이트 박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는 꿈의 해석이라는 아주 독특한 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꿈의 해석은 제 모든 이론적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세웠습니다. 바로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엉뚱하고 우스운 장면처럼 보일 수 있는 꿈이 사실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갈등을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통해 꿈을 단순한 신비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꿈이 무의식의 통로라는 말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한 꿈풀이 책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다루는 의사의 기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기억나시나요? 네,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신경학을 공부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은 멀쩡한데 아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말을 잃은 여성,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이유 없이 공포에 떠는 사람들. 진찰을 해봐도 뇌나 신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근원을 찾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마음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맞습니다. 처음엔 환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 꿈, 기억의 조각들. 그 안에서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의식, 다시 말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무의식이 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셨나요? 그건 아주 간단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꿈은 이성의 감시가 느슨해질 때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을 때 억눌렀던 생각, 감정, 욕망이 잠이 들면 다른 얼굴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그 꿈을 해석해 환자의 내면을 이해하고 때로는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치료라니요? 꿈을 해석해서 병을 고쳤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들리면 신기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아파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녀는 어릴 적 봤던 죽은 새를 묘사하며 울고 있었죠. 우리는 그 장면을 따라가면서 그녀가 오래전 동생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날부터 죄책감과 공포로 자기 감정을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꿈속 장면이 과거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군요. 말을 하지 못한 건 단순히 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이유였던 거군요. 꿈속 장면이 과거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군요. 말을 하지 못한 건 단순히 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이유였던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녀가 그 꿈을 기억하고 함께 해석하고 무엇보다 그날의 기억을 처음으로 말로 꺼내자 마치 숨겨진 문이 열리듯 말이 돌아왔습니다. 꿈은 치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건 마법이 아니었고 단지 마음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은 순간이었죠. 말을 하지 못한 건 상처였고 꿈은 그 상처가 보낸 편지였군요. 그걸 해석하고 말로 바꾸는 과정이 치료였던 거네요. 그 표현 아주 좋습니다. 꿈은 언제나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것이 숨겨진 언어로 말해질 뿐이죠. 우리는 그 암호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환자의 두려움, 욕망, 기억이 담겨 있죠. 꿈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 상처가 담긴 코드이자 말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언어라는 말씀이군요.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납니다. 박사님, 앞서 꿈이 환자 치료에 쓰였던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해석을 조금 읽다 보면 가장 강렬한 꿈 사례는 박사님 자신의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르마의 주사라는 유명한 장면이죠. 그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꿈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환자인 이르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치료하려 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죠. 그 실패에 대한 책임감과 불안을 안고 잠든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기억나시나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꿈속에서 이르마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직도 아프냐고 물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렇다고 했죠. 곧 다른 의사들이 등장했고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주사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의사가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주사 안에 들어있던 기괴한 화학물질의 이름들까지 아주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나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저런 장면을 꾸었을까? 그리고 해석하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죄책감, 책임 회피, 자기 방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의사 탓으로 돌리고 싶은 욕망을 꿈속에서 실현했던 겁니다. 꿈은 솔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솔직하지 못한 모양 안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꿈은 언제나 감추고 비틀고 우회하며 말합니다. 이르마의 주사 꿈은 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변명문이자 고백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순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라고 말이죠. 이 한 편의 꿈이 꿈의 해석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 꿈 해석은 박사님께 어떤 의미였나요? 이론의 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석했다는 점에서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정신분석이란 단지 타인을 분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어야 하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어떤 욕망을 부정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자기 내면을 보는 창이고 그걸 직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꿈은 그 거짓말을 넘어서서 진짜 자신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우리는 꿈이 마음의 병을 드러낸다는 점, 그리고 박사님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정신분석의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꿈은 그렇게 돌려서 말할까요?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징과 이미지로 표현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검열이라는 정신작용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충동이 있고 그걸 억누르는 자기 감시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욕망이나 기억이 올라오려고 하면 그 감시자는 그것을 검열하고 다른 형태로 바꿔서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꿈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상징으로 둘러 말합니다. 꿈속 장면이 종종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군요. 그건 숨기려는 무의식과 말하려는 무의식이 충돌한 흔적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꿈을 꿉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이동처럼 보이지만 그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종종 성적 의미나 억눌린 욕망의 상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좁은 방에 갇혀있는 꿈을 꾸는데 그건 불안감, 자기 억압 혹은 부모와의 관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 해석은 단어의 번역이 아니라 상징의 문법을 읽는 작업이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꿈은 언어가 아니라 상징의 구조를 따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꿈 작업이라 불렀습니다. 이 작업은 여러 감정과 기억을 응축, 압축시키고 중요한 것을 전위, 즉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낯익은 것에 낯선 의미를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청중이 쉽게 공감할 만한 일상적인 꿈이요. 물론입니다. 어떤 환자는 자주 시험정에서 펜을 잃어버리거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이제 성인이지만 반복적으로 그 장면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분석해보니 어릴 적 부모의 기대와 그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펜은 능력의 상징이었고 말문이 막히는 장면은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상징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단지 펜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패, 불안, 어린 시절의 감정이 담겨 있었군요. 꿈은 마치 내면의 연극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꿈은 무의식이 무대에 올린 작은 연극입니다. 주제는 종종 잊은 줄 알았던 일이고 배우는 익숙한 사람의 얼굴을 빌린 낯선 감정이지요. 우리가 그 극본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 해석은 단지 의미 찾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쓰인 편지를 읽는 일이군요. 네, 그 편지는 문장이 아니라 이미지로 쓰였고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조금 알게 되었다 라고 말이죠. 박사님, 지금까지 우리는 꿈이 어떻게 마음의 병을 말하고 박사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정신분석이라는 전혀 새로운 치료의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말한 무의식은 단지 병의 원인입니까? 아니면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개념입니까? 무의식은 단순히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깊이 자체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감정, 기억, 충동은 의식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관계를 만들고 선택을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무의식을 이해한다는 건 곧 자기 삶의 밑바닥을 비춰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해석하는 일은 단순한 무슨 뜻일까 찾기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인식의 과정이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꿈을 해석한다는 건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나는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아프고 불편하며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됩니다.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무의식을 알지 못하면 진짜 자유도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을 모르는 한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반복하는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실패하는 관계의 패턴 같은 것들은 바로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같은 돌에 계속 넘어지며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꿈의 해석은 단지 의사나 상담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 책을 단지 전문가를 위한 지침서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 자신이 저를 이해하려 한 기록이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내면을 함께 걸어간 기록입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질문에 단번에 답할 수는 없지만 꿈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결국 말하지 못한 마음, 이 꿈이라는 말로 찾아온 것을 들어주고 읽어내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기록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마음의 청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꿈이고 그 해석은 삶 전체를 다시 보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꿈의 해석은 더 이상 낯선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감정과 기억, 욕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사님은 정신의학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입니다. 그 왕도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꿈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곱씹는 이들에게 박사님의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무의식은 더 이상 낯선 세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었던 진실이었음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이 남긴 유산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통해 그 유산의 첫 문장을 함께 읽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